우리가 매일같이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, 밤새 정주행하는 넷플릭스, 이런 디지털 세상이 그냥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? 사실은 이 모든 게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공간, 바로 데이터 센터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보이지 않는 마천루가 지구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, 특히 건물이 딱 지어지는 그 첫 순간부터 이미 계산서에 찍혀 나오는 그런 숨겨진 탄소 비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와, 이 성장 속도 좀 보세요.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딱 5년이거든요. 그 사이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숫자가 무려 50%나 늘어났다고 합니다. 폭증이라는 말이 딱 맞죠?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즐기는 동안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거대한 건물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.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. 2029년쯤 되면요, 우리나라에만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100개가 넘어갈 거라고 해요. 근데 요즘 AI 때문에 난리잖아요. 이 AI 열풍까지 생각하면 아마 이 속도는 훨씬 더 빠르질 수도 있겠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마구 늘어나는 게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요? 이 화려한 성장세 뒤에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어마어마한 건설과 에너지 사용에 만들어내는 숨겨진 환경 비용 문제죠. 자, 데이터 센터 탄소 배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? 아마 대부분은 그 수많은 서버들을 24시간 돌리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전기, 이걸 생각하실 거예요. 맞아요. 그것도 물론 큰 문제죠.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? 진짜 이 모든 탄소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? 바로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나옵니다. 데이터 센터가 내뿜는 탄소의 상당 부분은요, 서버 전원 스위치를 올리기도 전에,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건물 자체에 잠겨 있는 거죠.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내재탄소라는 말을 꼭 알아야 해요. 이게 뭐냐면요, 건물에 짓기 위해서 시멘트랑 철근 같은 자재들을 만들고 그걸 현장까지 실어 나르고 또 조립하고, 이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싹 다 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하면서 쓰는 전기량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. 건물이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정해져 버리는 일종의 탄소 출생 증명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니, 그럼 이 어려운 내재탄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곳이 있었을까요? 네, 있었습니다.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이 질문에 아주 영리한 해답을 내놓은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프로젝트가 마주한 가장 큰 적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. 80메가와트. 상상이 가시나요?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설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지어야 했던 거예요. 모든 결정은 바로 이 속도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이 속도를 잡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.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비용이 좀 싼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팀은 결단을 내립니다.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철골 구조로 가자, 이렇게요. 근데 단순히 돈 더 써서 철골로 바꿨다,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. 이 프로젝트의 진짜 대단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세 가지 핵심적인 혁신 아이디어에 그 비결이 숨어 있었죠. 어떻게 더 빨리 지으면서 동시에 더 친환경적일 수 있었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비결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혁신은 기둥에서 시작됩니다. 기존 방식은요, 철골뼈대 바깥을 두꺼운 콘크리트로 이렇게 감싸는 형태였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기둥이 뚱뚱해지고 거푸집되고 뭐 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죠.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쓴 CFT 기둥은 정반대입니다. 텅 빈 강철 기둥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방식이에요. 그랬더니 기둥은 훨씬 날씬해지면서도 튼튼해졌고 서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졌죠. 공사 속도가 빨라진 건 물론이고요.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? 두 번째 혁신은 바로 재료 자체에 있었습니다. 우리 요리할 때도 좋은 재료 쓰는 게 기본이잖아요. 건물도 똑같습니다. 철골은 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로에서 만든 걸 썼고요. 콘크리트는 다른 산업에서 나온 부산물을 재활용한 이른바 친환경 콘크리트를 썼습니다. 여기에다가 BIM이라는 3D 설계 기술을 써서 설계도 그릴 때부터 자재가 아주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다 계산해버린 거죠. 자, 세 번째 혁신은 아주 스마트한 불막기 전략입니다. 보통은 화재에 대비해서 건물 전체에 그냥 똑같이 제일 두꺼운 내화 페인트를 칠해버리거든요. 근데 여긴 달랐어요.
데이터 센터는 천장도 높고 불에 탈 만한 물건도 별로 없는데 과연 불이 나면 열이 어디까지 올라갈까? 이걸 직접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. 그랬더니 답이 나왔죠. 진짜 위험한 부분에만 강력한 3시간짜리 페인트를 칠하고 나머지는 2시간짜리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. 이렇게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? 이 모든 혁신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 최종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전체 내재탄소 중에서 무려 95%가요. 자재를 생산하고 58%, 그걸 운송해서 건설하는 37%, 바로 이 초반 단계에서 다 나와요. 유지보수나 나중에 철거할 때 나오는 건 5%밖에 안 됩니다. 결국 이 게임은 처음부터 어떤 재료를 고르냐에서 거의 승부가 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드디어 공개되는 최종 수치입니다. 이 프로젝트의 내재탄소 배출량은 제곱미터당 309kg으로 계산됐습니다. 자, 309.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이 성적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요, 탄소 중립 설계 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플래티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데이터 센터는 무거운 서버 장비들을 빽빽하게 넣어야 하니까 일반 건물보다 훨씬 튼튼하게, 즉 자재를 훨씬 많이 써서 지어야 하거든요. 그런 악조건 속에서 받은 플래티넘 등급이라니 정말 엄청난 결과라고 할 수 있죠. 자, 여기까지가 한 프로젝트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하나의 사례가 어쩌면 건설업계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청사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이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전체가 함께 나아가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. 첫째, 도대체 저탄소 콘크리트가 뭔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. 둘째, 자재마다 탄소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제각각인데 이것도 하나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처럼 특수한 건물은 그 특성에 맞는 별도의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. 오늘 우리는 한 데이터 센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물의 스위치를 올리기도 전부터 탄소 배출과 싸울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봤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똑똑한 아이디어들이 모든 건설 현장의 당연한 표준이 되는 미래를요. 모든 건물이 설계도의 첫 페이지부터 기후변화에 맞서는 해결사로 태어나는 세상. 어쩌면 그렇게 멀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